안녕하세요. 오직 조회수로 선정한 초인기 뉴스 모았습니다. 예, 최근에 한 주에는 또 어떤 뉴스를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전해드리는 생방송 뉴스 랭킹 쇼입니다. 네, 오늘은 장안의 화제작, 아하. 온 지구의 화제작, 오징어 게임을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하.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예. 먼저 9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예. 71만 6천 번 조회된 뉴스입니다. 다주택자 1억 미만 아파트로 한 명이 269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네. 뉴스투데이에서 정다희 아나운서가 하고 있는 신선한 경제라는 코너에 나왔던 네. 짧은 코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일부러 갖고 나왔습니다. 아유, 네, 예. 지난해 그 70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예. 이때 70 대책 골자가 뭐였냐면 다주택자들 세금 인상하는 게 골자였어요. 그래서 종부세, 뭐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러니까 거래세, 보유세 다 세율을 높인 거였죠. 이 대책 발표된 직후에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들을 대거 사들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토부가 국회 장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이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 동안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26만여 건이 거래가 됐어요. 이게 그 전 14개월하고 비교하면 55%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 정말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걸요, 1,000가구 이상, 그러니까 1억 원 미만 아파트 1,000가구 이상 매입한 법인이 3곳이 있었고요. 개인이 한 사람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269채를 사들인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법인 하나가 1,000가구 이상을 산 거예요? 그렇죠. 1억 미만인데 1,000개? 그렇죠. 1,000가구. 네. 법인 상대적 대구시 박탈감이 좀 느껴지는 그렇죠. 느낌인데 그렇죠. 아무튼 이게 네. 그럼 그러니까 1,000억이네. 그것만 해도. 그쵸?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70 대책,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그 1억 미만을 어쨌든 네. 제외한 게 그렇죠. 이런 거를 딱 노리고 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 세금. 채를 사들여도 이 기본 취득세율 1.1%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뭐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지방 원정을 나간 겁니다. 지방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1억 미만이라고 해서 좀 놀랐어요. 1억 미만이 네, 있긴 지방. 있나 지방 약간 이런 중심. 생각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구점장님께서는 일반 서민은 그저 내 집 한 채 투기 목적 없이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요. 자기 집 한 채 갖기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저랑 비슷한 260 생각을 하셨어요. 269채면 이것만 해도 뭐 1억 원이라고 치면 269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참나. 어머, 지금 김태민 네. 씨께서 휘준아나 피곤해요? 귀신 같으셔. 귀신 같으시다 정말. 오늘 12시간째 퇴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데이를 하고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좀 자다가 한 2시간이라도 자고 다시 오거든요. 오늘 휘준 씨가. 근데 오늘은 중간에 일이 계속 있어서 집에 아예 못 갔대요. 바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피곤한 반면 얼굴이 헬쓱해져서 좀 이 라인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좀 살아있네요. 네. 보톡스 맞은 것 같고. 네, 라인은 좀 낫습니다. 예. 네. 한 채만 주세요라고 네, 펑가스님. 그렇습니다. 저도요. 예. 실수요자는 전전긍긍. 고생 많으십니다. 네, 격려에 채팅글도 올라왔습니다. 예. 숙직실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오늘 계속 일이 있었어요. 촬영이 있고. 잠을 못 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이런 날도 있겠죠, 뭐. 네, 예. 이런 날도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젊어 고생은 사서 이런 얘기 하면 꼰대죠. 네네네.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 30대 남성이 멀리서부터 일면식도 없는 50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이번 주 2위 보겠습니다. 50대 공인중개사 살해 30대 극단적 선택 이 차지를 했어요. 142만 번 조회가 됐고요. 이게 2위인데 이 기사는 2위입니다. 네. 이게 이 남성은 범행 이후에 인근 건물 옥상으로 가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어요. 자, 네. 도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이 공인중개사를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도 그쪽에 집중이 됐는데요. 비슷한 기사가 5위에 올랐습니다. 5위 기사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채팅방 강퇴항의 복수하겠다. 이것만 보면 조금 이게 뭐지 하실 수 있어서 네. 설명을 좀 저희가 해드릴 건데 이제 108만 번 5위가 조회가 됐고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총 한 250만 번 정도 번이에요. 네.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채팅방 강퇴항이 저게 뭐냐면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서 강제 퇴장 조치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두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예.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감식 반원들이 분주히 현장을 오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 쪽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흉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 이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범행 직후 다세대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지역이 아닌 경기도 거주자로 숨진 피해자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부동산 매매 계획도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피해자의 가족 중 한 명이 인터넷 게임 방송 진행자였는데 숨진 남성은 채팅방에서 진행자에게 후원금을 많이 보냈던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쯤 범인이 이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해 진행자에 의해 강제 퇴장당하고 15일간 접속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아이디까지 만들어 채팅방에 다시 들어왔고 차단을 풀어달라고 진행자에게 며칠 동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바로 전날에도 실시간 온라인 방송에 참여해 욕설을 했고 복수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너무 무서운 기사였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구나. 지금 채팅창에도 분노 조절 장애인가. 예. 그러니까 아이고.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고 이정진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네, 이게 뭔가 다른 분들 앞에서 이게 노출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도 아니고 가족이 운영하던 채널에서 강퇴됐다고. 결국 별풍선 때문에 살인을 했구나. 대단한 세상이다. 아휴. 아무튼 여러 가지 또 네. 미쳐 돌아간다고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댓글도 있었고요. 네. 이 남성이 진행자의 가족인 숨진 피해자의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걸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계속 수사 중이긴 한데 이 가해자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밝혀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강퇴하지 마세요라고 누가 지금 또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사실 저희 관리자도 여기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도배글 같은 거 올리시거나 좀 부적절한 글 올리시면 저희도 좀 강제 퇴장 예. 하잖아요. 제가 하는데 저도 네.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면 안 근데 됩니다. 저희는 별풍선을 안 받으니까. 네, 아무튼 네. 모든 네. 채팅창은 항상 이렇게 감정을 상하지 않게 네.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네, 맞습니다. 네, 깨끗한 문화를 조성합시다. 네. 음. 자, 며칠 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군에서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쁜 사건들도 꽤 많았는데 급식도 있었고 뭐 이중사 사망 사건도 있었고 나쁜 사건들도 다수 벌어졌지만 그래도 국군의 날에는 군사기를 좀 올리는 아이템이 하나쯤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스메이커 영화 같은 국군 플렉스가 차지를 했네요. 이게 국군의 날 이제 73주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계 6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에 걸맞은 아주 엄청난 영화 같은 엄청난 작전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네. 저게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영상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륙군 여러분이 명령한다. 현 시간부로 피스메이커 작전을 시행한다. 미국의 상공에는 24시간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군 전용 통신 위성 아나시스-2가 운영 중입니다. 조기 경보기 2737 피스아이와 해상 초계기 피스리치가 상륙 작전에 앞서 공중 위협과 잠수함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임무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와 F-15K, KF-16 전투 초계 임무 편대가 전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두 대의 RF-16 정찰기가 상륙 목표 지역의 영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찰기 편대가 회피 기동을 펼치며 투발하는 플레이어는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합니다. 이제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대규모 공격 편대군이 도구 해안으로 침투하겠습니다. 뛰어난 기동성을 가진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이 아군을 위협하는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킵니다. K가 공중 위협을 격추하기 위해 수직 상승 기동을 실시합니다. 한편 해상에서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요원들이 적이 설치한 수중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형 고무보트 IBS로 은밀히 침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요원들이 수중 장애물 폭파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선두에 선 일제대는 적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갈색 연막과 백색 연막을 내뿜으며 전진합니다. 거센 파도를 뚫고 돌격 중인 KAV는 상륙하면서 해안까지 병력을 신속하게 기동시키는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제 아파치 편대는 상륙 돌격 장갑차를 엄호하기 위해 목표 지역 상공으로 기동합니다. 시르크 그리고 해병대 항공단의 마리너로 구성된 기동 헬기 편대가 목표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확보한 목표 지역의 공중 우세를 바탕으로 기동 헬기들이 최강의 임무 요원들과 함께 목표 지역으로 기동합니다. 목표 해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국군이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전날 행사가 사상 처음으로 포항에 있는 그 마라도함 그 함상에서 열렸는데 이 예.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산 기동 헬기 마린 1을 타고 그 함상에 착륙을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오, 근데 진짜 네. 영화 같아요. 그냥 영화 봤는데 같았어요. 뮤직비디오 네. 스킬 큰 영화의 어떤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에 멋있는 대해서는 거 나오는 건 좋은데 화면이 네. 깜빡여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봤습니다. 여러 번 깜빡였어요. 저도 제가 눈 깜빡인 줄 네, 알았어요. 네. 죄송해요. 아니더라고요. 네. 네. 잘 확인해서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좋은 줄 알았나 저희가 잘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댓글이 잘하는 것 있으면 잘한다 해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죠. 네. 군대 또 네. 멋있잖아요. 네, 예.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가 나 못해 이런 거만 하지 음, 마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네. 봐도 한편의 대작이다. 이휘주는 누구 김마리님이 하셨는데 네. 이휘주는 이분. 접니다. 그 사람. 예. 네, 이 젊은이. 뉴스투데이 아침에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휘준 하나 네. 군대 다녀왔습니까? 아, 저 30인데 다녀왔죠. 어머 예. 너무 애기처럼 보이나 보다.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예. 네. 자, 얼른 넘어가시죠. 다음 소식으로. 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고뭉치 아들 노엘 래퍼죠. 지난 9월 30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6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제목 보여주세요. 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튼 이게 현실로가 차지를 했고요. 이게 91만 번 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적용된 혐의는 5개였는데 음주운전이 빠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아무튼 이 노엘 씨의 어떤 당일의 모습부터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노엘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판결 조사 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승자 누굽니까? 술 누구랑 드셨나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활동 계속 이어가세요. 아버님 캠프에서 사퇴하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어가실 건가요? 그만두실 건가요? 은퇴하실 건가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네. 예. 제가 이걸 보여드린 그 의도가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여기 지금 비슷한 내용도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고개 뻣뻣하게 잘 들고 다니네. 제 의도가 뭐였다는 거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채팅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 어쨌든 예. 적용된 혐의가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자동차 파손, 형법상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5가지였는데 예. 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장 씨가 접촉 사고 직후에 경찰을 밀치고 머리 들이받기는 했는데 측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수치가 없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예. 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오히려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때문에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0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안 받는, 그러니까 측정 안 하겠다 하면 아주 이상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법이 또 하나가 발의가 됐는데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니까 측정을 네. 거부를 하면 거부하면요. 네,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이게 처벌이 될지 네. 이게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급이 적용이 될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그것도. 그러니까요. 네. 빨리 처리가 되고 소급 적용을 할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검찰 관련해서도 논란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보여드린 저 장면 이제 1일 자정에 조사받고 나오는 장면인데 서초경찰서에서 1일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구속영장 이제 청구 여부를 경찰이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검찰이 청구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엿새나 지났는데 네. 왜 지연되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요. 피의자나 변호인의 면담이 필요한데 이 일정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영장 청구 여부는 오는 7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 오후네요. 그렇죠.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일반인이었다면 벌써 구속인데 네. 약간 그런 댓글을 또 남겨주셔가지고 아까 민주시민의 발림이셨나요? 네. 아무튼 게다가 그런... 이게 지금 초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비슷비슷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피의자인데 그 보통 일반인이면 저럴 경우에는 누범은 뭐 저기에 또 이제 특수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과중 처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엄격한 법 적용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뭐 거부하면 그러면 음주운전 아닌 거냐? 네. 약간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우리도 거부하면 되겠네? 거부하면 네. 그러니까 4,400건이죠. 그러니까요. 측정을 거부해서 수치가 안 나오면요.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시끄러운 뉴스였습니다. 네, 노을 방지법 네. 국회에 발의됐으니까 빨리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정말 이 소식 때문에 아이고 약간 오픈 얘기인데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치리 보겠습니다. 왕자 논란 잇따른 말실수였는데 이게 많은 분들은 이제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네. 이제 이미 나간 뉴스를 랭킹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저희 또 그런 분들을 위한 뉴스니까 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과업이라 아젠다라고 하면 일자리 좋습니다. 일자리도 공정과 상식이 적용이 돼야 일자리가 또 많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미국의 핵 운용 연습을 같이 하고 또 반덴버그에서 핵을 쏘는 5분이라고 그 전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 새 영상이 뭐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5차 TV 토론, 그다음에 지난달 26일 3차 TV 토론, 그리고 28일 4차 TV 토론 때 영상인데 저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한자로 이제 임금 왕자 이렇게 써놓고 나왔던 게 새 토론에 다 잡혔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저 대선 경선에 저 무속인까지 개입해 저질 대선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승민 후보는 과거 오방색 타령을 하던 최순실하고 무엇이 다르냐, 누구 말을 듣고 왕을 쓰고 나왔는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캠프는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이 토론회 갈 때 힘내라고 써준 거다, 무속이 아니라 지지자의 응원 차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그 다음 5일 토론, 그러니까 3번이 왕자 써진 거가 이제 보이고 나서 그 다음 토론이죠. 5일 토론에서 그저께 있었던 이 논란을 해명하면서 또 말실수를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윤 후보에게 역술인을 자주 만나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 후보가 자신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또 굳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또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여자분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마치 특정 성별이 점을 주로 보러 다닌다는 이런 뉘앙스를 읽히면서 여성 비하 논란까지 지금 또 불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어떤 단어 선택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검찰 출입할 때 이제 저 윤석열 후보가 제가 대검 출입할 때 이제 대검의 과장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던 분인데 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윤 후보는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본인의 얘기를 이제 상대방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거기 또 부연 설명을 하고 또 부연 설명을 하고 또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말을 끝없이 계속 이어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될 걸 그다음까지 가다가 보면 이제 정제되지 않은 용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의 말이라는 거는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게 정치인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정제된 언어를 쓸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습을 하고 정제된 언어를 써야지 이렇게 학습을 하고 머리를 익힌다고 몸에 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스스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훈련하는 시간과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좀 예. 뭔가 바뀌는 계기, 획기적인 뭔가 전환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내일 오전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4명으로 좁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랑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어쨌든 정치인 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게 어떤 영향 자체도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말이 네, 그냥 말의 개인의 어떤 말이 영향력. 아니거든요. 그거에 네. 이제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 하나 조심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렇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네. JJ 쿵님께서는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들을 떠받쳐야 하는 봉사자다라는 그렇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예. 자,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의 핵심 아이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톱10에는 관련 아이템이 개수로는 딱 한 개 포함이 됐지만 1위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1위를 전해드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어. 이런 이게 할 얘기. 줄 몰랐어. 근데 이번에는 뭐 예상 가능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예. 자, 83개국 모두 1위, 체험위의 노숙까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네, 자, 조회수가 142만 번이었고요. 지난주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고 있는 83개 나라 중에 인도만 유일하게 1위를 못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인도까지 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 나라 모두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오징어 게임이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엄청난 기록인데 인기가 많아지면서 우리 출연진들이 미국 MBC의 인기 토크쇼인 네.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런 네.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뭐 지미 펠런 그 진행하시는 진행자. 분이 네. 초록색깔 추리닝을 입고 그 달고나인가요? 네, 그거 그렇죠. 뽑기 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잠깐 보고 올게요. 네. Oh shit! 마지막에 저거 실패해서 저 JF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혀로 해야지 혀로. 아무튼 자, 뭐 네, 탈락하셨습니다. 네. 예. 지미 펠런 쇼의 조금 전에 그 한국 배우들과 화상 연결한 인터뷰 방송이 미국 현지에서 됐습니다. 예.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이정재, 박혜수, 정호연, 위하준 이렇게 네 배우가 참여했고요. 네. 인기를 실감하는가 또 대박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진행자 지미 펠런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나오는 그 거대한 인형 있잖아요. 네. 영희 인형. 그 굿즈를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굿즈를 이렇게 딱 보이면서 영어 표현으로는 이거를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 게임이라고 지미 펠런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게임에 등장하는 이 영희 인형, 이 사이코 로봇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정호연 배우가 한국 교과서에 나오는 그 철수와 영희 얘기를 하면서 그 영희들에서 차용을 한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영희가 악해졌죠. 네. 근데 이게 진짜 거의 지구를 흔들고 있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파리에 얼마 전에 행사장이 이렇게 딱 네. 열렸는데 우리나라 그 이태원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딱 열렸는데 네. 이게 막 어마어마했어요. 사람들이 네. 엄청 많았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자, 이 코로나 시국에 이게 웬 인파입니까? 줄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끝없이 줄이 이어지고요. 사람들이 아예 정말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와. 경찰차가 한 대, 또 2대, 더 큰 거네요, 이거는. 잇따라 출동하고요. 출동한 경찰들이 저렇게 길에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몰려든 인파를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이리 뛰고 뭐 저리 뛰고 뭐 밀치고 다투고 난리도 아닙니다. 다른 각도에서 봤더니요. 한 곳에만 사람이 몰려있던 게 아니고요. 긴 줄이 저렇게 건물을 돌아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저 유니폼은 근데 오징어 게임 요원들 복장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네요. 프랑스 파리 도심 한복판에 마련된 오징어 게임 체험 행사장이래요. 와, 한글로 저렇게 써 있죠. 넷플릭스 프랑스가 지난 2일부터 딱 이틀간만 운영했는데요.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같은 게임을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는 말에 개장 전부터 주변에서 노숙을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대요. 네. 사람이 하도 몰리고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지친 사람들 사이에서 폭력 사태가 싸움 났어요. 네, 막 새치기 했나 봐. 네. 도대체 뭘 얼마나 체험해 볼 수 있길래 저렇게 사람이 몰렸을까요? 네, 궁금증 해결해 드리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하로 내려갔더니 시리즈에 나왔던 저 틴 케이스 나눠줍니다. 당연히 뭐 달고나가 들어있겠죠? 이 사람 다행히 삼각형에 걸렸습니다. 예. 잘 깼네요. 근데 옆에 이게 그림이 안 나왔네. 우산 받은 사람이 저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 쪼개져가지고 죽었어? 총소리가 탁 나요. 임팩트로. 네.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해? 우산은 JF만큼 어떻게 어려워요. 해. 그죠? 우산은 참. 네, 진짜 신드롬입니다. 이 네. 오징어 게임이 정말 사상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가장 잘 될 거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그 넷플릭스 스페인이 만든 종이의 집이라는 시리즈 있었잖아요. 재밌습니다. 예. 그것도 뭐 좋아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얼마 전에 또 새 시즌도 나왔죠. 네, 맞아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될 정도였거든요. 그 신드롬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그 다큐를 보면서 제가 와 저렇게까지 열풍이 불 수 있구나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훨씬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그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다 했던 황동혁 감독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라 9회분 드라마로 만들어서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재와 표현에서 자유로웠던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벌써 뭐 시즌 2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죠? 뭐 대박이 뭐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감독님의 그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이 어렸을 때 하던 그런 유치한 아주 단순한 아이들의 게임을 한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주는 재미가 흥미가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이런 데스게임이나 서바이벌 게임들의 공간이 보통은 굉장히 무섭고 음침하고 막 공포스러운 공간들에서 하는데 이 작품은 그것과는 반대로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마치 아이들이 뛰어놀 것 같은 그런 공간에서 이런 게임을 한다는 것이 주는 또 시각적인 아이러니, 거액을 걸고 그 돈이 없는 파산한 사람들이 하는 그 게임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상황과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게임을 근본적으로 설계한 사람이 결국 자신이 어린 시절에 그 놀던 그 공간으로 돌아가서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곳에 가서 게임을 하고 싶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공간이 막 무섭고 음침하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실제로 있던 곳, 꿈꾸던 곳, 그런 동심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시즌 1에서 해결이 안 된 지점이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지점이 잠입한 경찰 준호라는 인물과 그의 생사 여부와 그리고 이 게임을 중간에서 관장하는 프론트맨이라는 그 가면을 쓴 남자, 그의 사연 부분들을 사실 정확하게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딱지치기를 하는 그 모집책으로 나오는 그 공유 씨, 그 사람의 사연에 대해서도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기훈이 마지막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 돌아서기 때문에 그럼 성기훈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2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 문제들에 대한 좀 해답을 어느 선에서는 드려야겠죠. 부담이 많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실 혼자 생각할 땐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꼭 시즌2가 아니더라도 이제 뭘 만들든 간에 아마 전 세계에서 스피드 게임, 오징어 게임 크리에이터가 만든 후속작이라는 얘기가 어쨌든 다 따라다닐 거라 이 작품은 저한테는 큰 훈장이자 계속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제가 이 창작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저 황 감독이요 오징어 게임 만들면서 이가 6개나 빠졌대요.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다.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네, 고뇌가 많으셨을 거예요. 네. 얼마나.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작품이 나왔겠죠, 그죠? 그 말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뭐 인도에서 1등했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인도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기영님께서 대단하다. 인도에서는 춤추는 장면 없으면 일이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단체 근무. 영희가 춤을 춘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단체 그런 게 공부, 없었는데도 단체 1등을 했다. 그죠? 네. 아무튼 여기 그랬습니다. 인생은 선물님 네. 그 달고나 게임 관련해서 어려운 문양을 성공하면 더 큰 설탕 과자 잉어 모양을 줬다. 이거 알아요? 아, 예, 맞아요. 해본 적 있어요? 아, 있죠. 잉어 어릴 모양 때 받았어요? 어릴 때 투명한- 저도 그 초등학교 앞에 가면 아, 그래요? 항상 계셨어요, 아저씨가. 아, 그렇구나. 이건 그럼요. 세대 차이가 아니구나. 있었죠. 5핀으로 이렇게 했었어. 5핀 얇은 걸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어머, 임플란트 부자냐는 얘기를 댓글창에 달아주셨어요. 이가 6개 빠졌다고 하니까 시즌2 만드시다가 이 다 뽑히시는 거 아니냐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렇게 뭐 기분 좋습니다. 네, 그럼요. 네. 방탄에 이어 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자, 제가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짧게 토크만 하겠습니다. 예, 8위입니다. 72만 4천 번 조회된 백신 패스 반대 청원. 이거 그러니까 우리 재영 기자는 안 맞는 게 아니라 못 맞는 네, 못 맞습니다.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죠? 지난주 네. 금요일 뉴스 프리데스크 진행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 특정 약물에 엄청난 쇼크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근데 그 제가 알러지 반응이 있는 그 약물이랑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이랑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으면 안 된다. 예. 맞으러 갔더니 금기 대상이다 이러면서 맞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백신 패스는 저한테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적지 않은가 봐요. 지금 백신 패스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는데 9월 30일에 시작됐고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13,000명 넘게 참여를 했습니다. 예. 정부는 그래도 백신 패스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면서도 네. 좀 이렇게 소외나 차별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긴 해요. 네. 김부겸 총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된다. 뭐 하지만 이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다국적 거대 회사 머크가 지금 개발 중인 알약 임상 시험 결과에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지금 3상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입원 가능성을 50% 낮추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하나도 없었대요. 보건 전문가들은 타미플루 등장으로 신종플루가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된 것처럼 예. 이 약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약이 되게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한 명 치료분이 $700 한 83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비싸. 해요. 비싸요. 보험 적용되고 하면 좀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싸질 네. 수도 있겠지만 83만 원 너무 비싸죠, 그죠? 네, 치료한다기에는. 맞습니다. 네, 한이님 이 말이에요. 지영훈 기자처럼 안 맞는 분들이 아니면 못 맞는 분들은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네. 그렇죠. 네. 그 커스터머 X님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백신 패스포트라는 걸 이미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위하고 이런 사태도 발생을 한다고. 네. 대책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도. 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살펴봤습니다. 엠보드 톱10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장모의 가족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업 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1억 미만 아파트로 몰렸습니다. 한 사람이 269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백신 패스 반대 청문이 올라왔는데 정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바닥에 적힌 임금 왕자, 내 손바닥이 왕이 될 상인가? 논란 해명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또 말실수를 했습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아들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적용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빠졌습니다. 자, 5위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말을 했다가 강제 퇴장된 이용자 복수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참극을 저질렀습니다. 퇴계 이황의 후손들이 직접 퇴계 선생의 위패를 불태웠습니다. 수백 년 이어져온 지긋지긋한 유림 갈등을 끝내자는 취지였습니다. 국군의 날엔 국뽕이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우리 군의 모의 작전 수행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세계 6위 국방력 플렉스 3위. 50대 공인중개사를 살해했습니다. 40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채팅방 강퇴 때문이었습니다. 금주 1위입니다. 넷플릭스 서비스 83개국 전체에서 1위는 이것. 전 세계 시청자가 오징어 게임에 꽂혔습니다. 자,
톱10에는 들지 못했지만 저희가 선정해서 보여드리는 숨어서 보는 뉴스, 색다른 순보뉴 시간입니다. 네. 음식 배달 주문이 가장 몰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뭐 한두 시간 정도.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시간에 주문하려고 앱에서 막 식당을 내가 원하는 메뉴를 막 찾아서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준비 중이라고 떠 있다. 아, 너무 아쉽고 화도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식당은 준비를 다 마치고 준비 중이 아니었던 거예요. 준비를 다 마치고 주문이 쏟아질 거에 빡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배달 앱 업체에서 주문을 막아놓은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예. 서울 관악구의 한 김밥 전문점. 보통 30여 건씩 주문이 폭주하는 저녁 시간입니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배달입니다. 주문. 그런데 오후 6시 20분을 넘기자 갑자기 주문이 뚝 끊깁니다. 단말기에 주문창을 들여봐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냥 6시 20분부터 그냥 손 놓고 그냥 있어야 돼요. 이상하다 싶어 배달 앱으로 김밥 주문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앱에선 이 김밥집이 준비 중이라고 표시됩니다. 공교롭게도 배달 거리가 길어질수록 주문이 가능한 지역도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혜민 원하는 데는 다 준비 중에 있었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저희도 지금 준비 중이니까. 손님 입장에서 여기는 그냥 문 안 열고 그냥. 사람들 저녁 먹을 시간이 딱 8시 반까지란 말이에요. 피크 시간에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1km 떨어진 또 다른 김밥 가게. 이곳 주인 역시 단말기에 주문창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저부터도 이제 짜증이 나겠죠. 사실 계속 걸려 있으니까. 아, 이 집 왜 이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녁 때 주문 대부분이 몰리는 해물탕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가게 문을 닫았냐는 손님들의 문의가 쏟아집니다. 또 전화도 오늘 3통 받았어요. 사장님 이거 안 하세요. 5시부터 8시 반까지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거의 막혀 있습니다. 준비 중이란 메시지가 사라진 시각은 저녁 주문이 거의 끝난 7시 50분쯤. 영업을 종료하는 9시 반 이상 남은 재료를 그냥 버립니다. 아, 저희 좀 되게 안타까운데 이게 밥도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비슷하게 먹듯이 딱 주문도 그때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가게에서 딱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놓치는 거니까 단골도 이게 사라질 것 같고 뭔가. 단골이 사라지죠. 그것도 준비 중에 뜨면 그 다음에도 잘 주문 안 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저렇게 해서 한두 시간 그 피크타임 장사를 놓치면 준비해놓은 재료를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 비용이 엄청나게 낭비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나온 김밥집은 전날 버린 재료가 40여만 원어치였대요. 그리고 이 준비 중으로 주문이 자꾸 차단되니까 하루 매출이 2-30만 원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업주들은요. 지난 6월 이후에 이런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배달의 민족이 한 건 배달 있잖아요. 예. 들렀다 가지 않고 딱 그 집만 가는 한 건 배달, 음식을 빠르게 배달해주는 그 신속 배달을 도입한 시기가 6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얼핏 생각해 보면 단건 한 건 배달이니까 이게 뭔가 더 매출에는 빨리 배달하고 또 빨리 하고 이렇게 하면 매출에 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업주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서 되게 환영을 했었대요. 근데 예. 실제 결과는 기대랑 굉장히 달랐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9월 한 달 동안 보도에 첫 사례로 나왔던 그 김밥집에 걸린 주문 제한 횟수, 시간 이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예. 평균 2시간여씩 20차례 주문 제한이 됐대요.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50% 넘게 주문이 제한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건 배달하기 전에보다 절반으로 주문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매출도 당연히 줄었고요. 예. 아니 이거 배민의 입장도 어쨌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배달의 민족 측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문이 폭주하면서 배달 기사가 부족해서 벌어진 현상이다. 단건 배달을 하니까 배달 기사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은 근데 이에 대해서 라이더 수급 문제를 왜 업주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배민 측은 지금으로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단건 배달 때문에 배달 기사 수급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럴듯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예. 배달의 민족 측이 배달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문 자체를 막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 그 시각에 정말 배달 기사들이 부족했을까요? 그것도 취재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주문 제한이 걸려있는 저녁 시각.
주변에 대기 중인 배달기사 2명에게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거리 제한을 한다는 것은 나이도 없고 콜이 많다는 건데 근데 콜도 없어요.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네네네. 아예 안 줘요. 아무런 콜이 안 들어와요. 주문 물량을 받지 못하고 대기만 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기사가 배정이 안 되고 있는데 나한테 멍 때리고 10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주냐고. 뭐 감당하고 뭐 그럴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배당 자체가 안 되네요. 콜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여기 네. 상암 주변을 돌아다녀서 봤더니 네. 그냥 대기하시는 오토바이 기사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그분이 같은 업체 소속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배달 기사들은요 저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배달앱 업체가 거리에 따라서 주문을 인위적으로 막는 게 아니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먼 거리 배달을 가려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있는 배달 팁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가게에서 수수료 받는 건 또 손님한테 배달 팁 받는 걸로는 장거리 비용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먼 거리 주문을 다 막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그 단건 주문까지 다 배달해주면서 비용이 더 급증해서 이런 현상은 더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배달 기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배민 측은 라이더 추가 확보해서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음식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라이드님은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이래서 막아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네, 옛날에 식당에서 자체 배달했을 때가 좋았을지도라는 맞아요.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가끔은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같은 데 통하지 않고 식당에 직접 전화해서 배달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직도 그런 곳이 있긴 있나 봐요. 꽤 많아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심플하다는 거죠. 네. 아니 저희 뉴스 데스크나 이런 데서 보도해 드리는데 이제 플랫폼 업계를 안 쓸 수가 없는 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점유율이 막 야노자 같은 경우는 뭐 70%까지 맞아요. 되고 기사가 나왔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막 운영하고. 여기도 보면 알고 싶다 고시님 딱 이겁니다. 가게가 없으면 멀리서 주문해 먹기도 하고 배달료 비싸도 시키는 건데 왜 중간에서 장난질을 치냐. 네. 맞습니다. 플랫폼에 안 들어가면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참 그러니까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예. 네. 순본율을 하나 더 가벼우면서도 좀 으스스한 걸로 골라봤습니다. 예, 아무도 없는데 공동묘지서 사람 인식. 테슬라 자동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운전자 캄캄한 밤 테슬라를 몰고 공동묘지를 지나가요. 그런데 화면에 저기 화살표 보시면 갑자기 차량 센서 표시에 사람 형상이 나타나요. 너무 짧게 나타났죠. 네. 사람. 그러니까 네. 사람 형상이 계속해서 저렇게 막 뜨는데 없어. 그죠? 오른쪽에 또 떴는데 없어. 이 운전자가요. 낮에도 다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더 많은 사람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도 나타났고요. 2명, 뭐 3명, 4명. 사람들이 막 차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이런 체험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 운전자도 공동묘지를 지나다가 센서에 갑자기 사람이 감지가 됐고요. 차량 화면엔 사람이 있다고 나타났지만 저분도 방향을 보니까 또 아무도 없고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무서워. 누리꾼들은 저게 진짜 귀신이든 아니면 센서 오류든 둘 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요 감지 센서가 사람 키와 비슷한 묘비 있잖아요. 비석 같은 거 묘비를 보고 저렇게 작동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육포 가디언님이 테슬라의 놀라운 기술, 네. 유령 탐지 기능 장착이라고 펑가스님, 그리고 피터 강님은 조상을 섬기는 테슬라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테슬라 조상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저세상 기술이라. 저세상 기술이라는. 저세상 기술. 알고 싶다 그거. 저세상 기술. 아주 당황스러운 기사였습니다. 네, 저세상 기술. 예, 지금까지 색다른 순본이었습니다. 자, SNS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글날 10월 9일인데요. 575돌이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한글의 우수성이나 이런 거는 매일매일 강조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문체부와 국립한글박물관이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기간을 한글 주간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일단 사진을 보면서 이것저것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행시를 지어주시면 돼요. 팔로우도 하시고 좋아요도 하시고 댓글 달고 인증하는 절차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SNS나 인터넷에 한글 주간 치시면 자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면 뭐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토요일 날 공연하기도 하고 연극 같은 거 있잖아요. 뮤지컬 이런 것도 하고 은평구에 있는 사비나 미술관에서는 전시를 대면 비대면 다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 주간 이걸로 한글 주간 하는 거죠. 네, 아주 좋습니다. 10월 날씨가 뭐 이래요. 이게 어떻게 10월이에요. 제가 제일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이 늦가을인데 깊어지는 가을부터 이제 약간 쌀쌀해지는 11월 중순까지 늦가을인데 왔다 갔다 하죠. 오늘은 이상해요. 조금 서늘해졌지만 다음 주에 또 27도가 아, 예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이 장난 이게 뭐야. 가을이 깊어지는 걸 느끼기도 전에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지지 않을까. 좀 봄 가을이 걱정입니다. 점점 없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건기 우기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동남아 날씨로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어디 못 가시니까 좀 산책도 좀 하시고 네. 건강 관리 이럴 때일수록 또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집이랑 회사만 이렇게 반복하면 정서가 메마르니까 이렇게 우울하고 좀 답답하고 이럴 때일수록 강제로 억지로 여기저기도 뭐 계절의 변화도 좀 느끼실 수 있게 공원이라도 좀 가십시오. 예. 이사나님이 MBC 팬이시야. 역시 한글날 기념 문화방송 MBC를 이제 문화방송으로 여기를 이제 바꾸잖아요.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907년 이후 이례적인 10월 더위래요. 아 그래요?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날씨가. 네. 건강 관리 잘 챙기셔야 가보면 돼요. 가을이래요. 네. 너무 더워서 밤에 속옷만 입고 잡니다. 다 이러시구나.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다음 주 목요일도 똑같이 2시 외전 이것만 끝나고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 이 한글날 행사장에 세종대왕이 방문하시는지 테슬라로 확인이 가능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네, 타고 테슬라를 가시면 조상을 섬기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또 2시 외전 끝나고 네. 순표의 질문 끝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